가자. 악성. 잠깐만. 잠깐만 있어봐. 확률까지 나가리라고 예상을 하고 설명을 했거든요. 아니, 확률까지만 나가리라고 예상하라고 설명을 했건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 조건부확률 이전이냐 조건부확률 이후냐. 조건부확률 이전까지는 그냥 확률 구하는 거야. 경우의 수 그래 경우의 수. 그런데 조건부확률부터는 지금까지 배웠던 확률이랑 좀 다른 느낌이지?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배운 확률은 분모가 진짜 전체일 때야. 근데 조건부 확률은 기억나나? 분모가 전체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건만을 분모로 한다. 그래서 조건부적이다 해서 이름이 조건부 확률. 자, 아무튼 가볼게. 오늘 그 추상적인 개념만 하긴 좀 그렇고 이제 아까 내가 두 파트라 했는데 파트마다 개념을 쫙 설명하고 이제 문제풀이 할 건데 그 문제풀이의 소재는 개념성 연습 문제로 삼겠습니다. 아시겠죠? 문제풀이도 해야 하니까 2시간 동안에 이걸 다 하기는 힘들 것 같고 주말까지 가야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주말까지는 무조건 다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다음 주 주중에 요거 좀 문제풀이도 해야 하잖아. 그래서 다음 주 주중 정도에 내신 교재를 배포할 수 있지 않을까. 실제 내신 교재는 다음 주 주말부터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서원인가 빼고는 다 6월 말이 시작이야. 응? 자, 방학 때 선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간 관계상 시간에 여력도 없고 하니까 당연히 서머리 위주야 결과 위주라고 52페이지. 확률 자 먼저 용어 먼저 확률 정의하기 전에 용어 먼저 정리해야 하는데 52페이지 봐. 핵심만 얘기하겠습니다. 꼭 알아둬야 할 용어. 표본 공간 이게 뭐냐? 어떤 시행을 했을 때 그 시행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물들의 모임. 집합으로 말하면 전체 집합 말한 거야. 알겠지? 그리고 사건은 뭐지? 그럼 그 표본 공간에서 그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 사건이 되겠지. 오케이? 근데 그 사건 중에서 결과물 하나로만 구성되어 있는 사건 있잖아. 그걸 근원 사건이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한번 던져 3 나오는 사건. 그건 딱 3인 것만 말하는 거잖아. 됐죠? 이런 걸 근원 사건이라 한다고.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거지. 표본 공간에 있는 그 개수는 표본 공간에 있는 그 원수 개수는 근원 사건의 총 개수다. 표본 공간의 원수 하나가 근원 사건 하나를 말할 거니까. 내 말 이해가? 어려운 얘기는 아니지? 됐어? 근데 이제 이 근원 사건이라는 게 교육과정 용어는 아니야. 근데 그냥 쓸게. 쓰면 편하니까. 아시겠죠? 됐어. 그리고 53페이지 봐. 이제 53페이지는 어떤 2개 이상의 사건을 또는이나 뭐 그리고 뭐 이런 조사로 연결시켜서 나온 하나의 사건을 말하는 건데
또는으로 연결된 사건이 합사건. 그리고 동시에 연결된 사건이 곱사건. 그지? 교사건이 아니야.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거기 3번에 있는 배반 사건. 이 배반이라는 용어는 어떤 특정 하나의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두 사건 간의 관계를 말한 거야. 그래서 서로란 말이 붙는 거야. 서로 배반이다. 서로 배반. 뜻이 뭐하게? 이건 적어봐야지. 절대로 두 개가 그렇지. 두 사건이 동시에 벌어질 수 없어. 그런 두 사건을 서로 배반이라 한다고. 아시겠죠? 집합으로 말하면 뭐다? 교집합 원수가 없는 거. 집합으로 말하면 무슨 느낌? 어우! 선생님한테 잘 배웠고. 왜? 왜? 너 뭐 마음 또 너 날아가 봐. 싫어요. 나를 수 있는데 그냥 안 나르는 거지? 네. 야, 좋겠다. 마음 또. 어머. 왜요? 집에 날아가나? 마음 또 얼마냐고. 모르겠는데. 몰라? 집합으로 말하면 서로랑 똑같은 개념이야. 됐어? 그리고 서로의 개념을 갖고 있는 게 하나가 더 있어. 여사건. 이렇게 여사건. 오케이? 집합으로 말하면 여집합이야. 똑같은 개념이야. 근데 이제 이 두 용어가 이게 헷갈린단 말이야. 그럼 이건 뭐지? 어떤 사건의 여사건이라는 건 뭐야 그러면? 그 어떤 사건에 해당되는 결과물들이 아닌 결과물들의 총모임. 그러니까 반대의 아닌 거 결과물들의 총모임. 이 총이란 말이 핵심이야. 무슨 말이냐면 예컨대 주사위를 던져. 그럼 표본고반은 1부터 6까지잖아. 예컨대 1, 2 나오는 사건이 있어. 3 나오는 사건이 있어. 이 두 개가 서로 배반이게 아니게. 배반이요. 겹치는 게 없잖아. 자, 그런데 이 두 개가 서로 여사건이게 아니게. 아니요. 왜? 이게 아닌 건 다 모여야 한다니까? 그럼 3 말고 4, 5, 6 다 모일 때만 이 사건이 이 사건의 여사건이라고. 즉 어떤 사건의 배반 사건들은 여러 개야. 근데 어떤 사건의 여사건은 하나야. 여집합이니까. 질문. 그러니까 헷갈리면 집합으로 얘기해 그냥. 집합으로 생각해. 집합 개념이 들어있을 거 아니야. 교수님한테 잘 배웠으니까. 꽃밥 있기는? 됐어? 그럼 안 헷갈려. 그럼 물어볼게. 두 사건이 서로 배반이면 여사건이야, 두놈이? 두놈이 서로 여사건이면 서로 배반인 거야? 자, 지금! 지금 한다. 나영아! 너 어디 뉴시냐? 네? 어디 뉴시야? 문화림. 어? 문화림. 그러니까 본이 어디야? 네? 어? 본이요? 그러니까 보통 성은 지명수잖아. 그러니까 박 씨는 네. 이 각자인데 본래 뜻이 있고 이게 성씨로 쓰일 때는 여기 앞에 지명수잖아 보통. 그러니까 문화림이요. 그러니까 문화라는 데가 어디냐? 몰라요. 그냥 문화는데? 나영수. 몰라요.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게 왜 없어요? 어? 뿌리를 모르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미래가 없긴 해요. 알았어. 그냥 문화류만 알고 있는 거야? 문화 유시래요. 그래? 그 지역이 어딘지 모르고? 네. 그래?
딱히 안 궁금해서 안 찾아봐요. 그래? 알았어. 미량은 아니야, 미량? 네? 미량 알아, 미량? 네. 학생은 미량 학기가 대부분이거든. 근데 다른 학시도 있는데. 여기 막 궁금하지 않지? 궁금해요. 어? 궁금해요. 아니야. 제가 궁금한데. 이 속임수에 안 넘어갈 거야. 됐어? 자, 그래서 조사건이 서로 배반이면 조사건이 서로 여사건이냐? 아니라니까. 조사건이 서로 여사건이면 조사건은 배반이야? 네. 나야 여기 봐봐. 이거 맞아. 됐어? 질문. 질문. 됐어. 용어는 이 정도로 넘겨. 이제 그러면 55페이지에 이제 드디어 확률이 뭐냐 정의가 나와. 확률은 총 두 가지로,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야. 첫 번째, 수학적 확률이 있고, 이런 게 있고, 두 번째, 통계적 확률이라는 게 있어. 하나 알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두 개를 정의하냐? 두 개를 정의할 수밖에 없어. 자, 먼저 수학적 확률은 정의가 뭐냐면 시행을 한 번 했을 때, 나 혓기 부른다 마치 피 나오는 것 같아. 피맛 알지? 갑자기 수업 이상해지네. 한 번 했을 때 그 사건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전체 경우수 분의 그 사건에 해당되는 경우수,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철저히 정의한 확률이야. 오케이? 자, 근데 이 앞에 핵심이 여기 앞에 어떤 말이 들어있냐면 이게 핵심이다. 각 그런 사건들의 확률이 평등할 때만 쓰는 거야. 응? 뭔 느낌인지 알겠어? 예를 들어 볼게. 그래, 이렇게 들었었지? 이게 뭐게? 주먹, 이거. 뭐. 공이 3개 있어. 모양과 크기가 똑같아. 근데 흰 공 하나고 검은 공 2개야. 한 개를 뽑는데, 근데 한 개가 그게 흰 공을 확률 구하라. 확률은 영어로 probability가 아니고 probability다. 아무튼 그래서부터 확률은 필요 없습니다. 자, 이 확률이 자, 전체 경우수는 흰 거냐 검은 거냐 2개. 분의 흰 거니까 이렇게. 이게 아니라고 했어. 왜 아니냐면 이 두 가지 그런 사건이 흰 거랑 검은 거 2개거든. 이 2개가 평등하지가 않아. 흰 거는 1개 있고 검은 거 2개 있잖아. 만약에 흰 거가 2개 있어. 그럼 이게 답이야. 평등하니까. 근데 이게 안 평등하잖아. 그래서 이게 확률이 아니야. 그러면 이게 그럼 이게 안 평등하면 그럼 어떻게 하지? 그러면 확률이 존재는 할 거 아니야. 됐어? 그럼 어떻게 하면 깜짝이야. 이런 상황은 평등하지 않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평등하게 만들 수 있냐면 모든 개체들을 다 다른 개체로 인정해. 이러면 자동으로 저 평등이 해결이 돼. 됐어? 무슨 말이냐? 공이 3개 있지. 3개 그냥 다 다른 걸로 본다.
1번, 2번, 3번. 그럼 전체가 몇 가지요? 3가지. 그 중에 흰 게 몇 개 있어? 1번 하나. 그러니까 근원 사건을 색깔로 하지 말고 공마다 근원 사건으로 지정한다고. 그럼 무조건 될 거 아니야. 이 공이 사이즈만 똑같다면. 오케이? 물론 이제 공이 이제 사이즈 똑같고 예컨대 표면의 그 표면 느낌도 똑같아야지. 예컨대 이거는 막 빠글빠글해. 그러면 왠지 얘가 더 튀잖아. 이러면 평등성이 깨지지. 내가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하면 가지게 된다. 매우 중요해.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해. 오케이? 예컨대 여기 주사위가 있어. 1, 2, 3, 4, 5, 6 쓰여 있어. 오케이? 근데 여기를 막 사포 아니야? 사포? 사포 알아? 여기를 막 사포를 엄청 문질렀어. 그래서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주사위 던졌어. 숫자 1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겠냐? 아니잖아. 아무래도 요거 주변에는 이면이 좀 더 많이 나오겠지. 이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시겠죠? 됐어. 선생님 그러면 이런 주사위는 그러면 근데 이제 1부터 6까지 적혀있을 텐데 이런 주사위에서 1 나올 확률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확률을 어떻게 구하죠? 이런 경우 때문에 얘를 정의한 거야. 오케이? 현실에서는 이런 경우가 별로 없다고. 어? 자, 그래서 통계적 확률은 그럼 저희가 뭐냐? 평등성이 보장이 안 돼 있어. 그래서 실제 졸라 여러 번 해. 실제 졸라 여러 번 한다고. 해가지고 전체 시행 횟수분의 그 사건이 나오는 시행 횟수. 그러니까 횟수분의 횟수를 정의한 거야. 됐어? 이게 통계적 확률이야. 그래서 통계적 확률은 실제 경험을 한다 해서 다른 말로 경험적 확률이라고 해. 알겠냐? 됐어? 오케이. 선생님 왜? 근데 이거 몇 번 하는 거예요? 졸라 많이. 정확한 정의는 뭐냐면 이걸 무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대로 하면 이게 통계적 확률이 항상 어떤 특정한 상수를 향한데 그 향하는 특정한 상수를 통계적 확률을 하는데 그게 진짜 정의거든. 근데 실제 횟수를 무한대로 할 수 없잖아. 그래서 그냥 적당히 여러 번 해가지고 그 중에 몇 번 나오냐를 정의해. 그럼 적당히 몇 번 하는 거예요. 이건 통계학에서는 지정을 해줘. 어떤 조건이 있어. 통계학에서는. 아시겠죠? 근데 고등교육과정에서는 거기까지는 알 필요가 없다. 됐어? 거의 안 나와. 거의 안 나오고. 자,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이걸 계속 한댔잖아. 무한대로. 오케이? 이거 시행을 하면 할수록 여러 번 하면 할수록 이 통계적 확률이 점점점 수학적 확률로 가까워진다 라는 이론이 있어. 이걸 나중에 통계에서 큰 수의 법칙을 하고 그 통계에서 이걸 나중에 한번 경험하게 돼. 이하부표라는 걸 배우면서 나중으로 이루고. 아시겠죠? 그래서 나눠져 있지만 실제 문제 풀이할 때는 그냥 똑같이 간주하면 돼. 그리고 이름 자체만 나오는 문제는 없어. 이게 나오겠냐 이게 몇 번 해도 몇 번 해도. 문제는 그럼 이제 두 놈의 관계를 보통 어떤 멘트를 통해서 문제에서 물어보냐면 보통 이렇게 나와. 예를 들어서 꼴! 이렇게 문제에서 4번 중 1번 꼴로 나온다. 자, 요 멘트는 수학적 확률이요, 통계적 확률이요? 통계적 왜 4번 했다는 얘기잖아 실제로. 그 중에 1번이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통계적 확률인데 이거 붙는 순간 그냥 똑같이 그냥 얘기야. 알았어? 이렇게 나오면 한 번 시행 시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즉 수학적 확률을 얼마로 봐라? 그냥 4분의 1로 봐라. 이런 거. 이 말 알겠냐? 됐어? 이거 굉장히 차이가 있어. 4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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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야, 주사위 딱 한 번 던 이상적인 주사위야. 한 번 던져가지고 1 나올 확률이 얼마지? 6분의 1? 야, 그 말이 6번 던지면 꼭 한 번 나온단 말이냐? 실제 네가 던져봐라. 나오나? 안 나와. 오케이? 그런데 6만 번 던지면 거의 10,000번에 가깝게 나온다는 거야. 그보다는 60만 번 던지면 거의 10만 번 정도 가깝게 나온다는 거야. 많이 하면 할수록 그게 6분의 1로 가까워진다는 얘기야. 뭐 아무튼 그래서 실제 문제풀이 할 때는 요 정도만 하면 된다. 그리고 당연히 지금 수학 시험이니까 당연히 얘는 안 나오고 얘가 나온다면 이런 걸로만 나와. 됐어? 그리고 핵심은 이거야. 이거 중요해. 이거. 됐어? 이렇게. 오케이? 자, 그래서 확률할 때는 이제 모든 개체를 다 다른 걸로 간주한다. 확률할 때는 겉보기가 똑같아도 떨어져 있으면 그냥 무조건 다른 걸로 간주해. 알았지? 경우의 수랑 틀려. 경우의 수랑 틀리다고. 오케이? 경우의 수는 그냥 딱 결과만 보는 거야. 근데 확률은 그렇지 않다. 알겠냐? 모르겠지? 알아 몰라? 빨리 얘기해. 알아? 구체적인 건 이따가 문제를 풀면서 확인하도록 하고요. 조금만 참아 보다 왔어. 자, 그래서 수학적 확률이 55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통계적 확률은 59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넘겨. 뭐 읽어보면 아까 내가 했던 말들이 웬만큼 다 나와 있어. 자, 넘어가고. 선생님, 왜? 61페이지는 뭐죠? 안 나와. 다음. 63페이지에 확률의 기본 성질이 나와 있는데 거기 세 가지가 있어. 보시면 확률은 무조건 0부터 1까지다. 그지? 2번 전 사건의 확률. 그러니까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란 건 전 사건이라 해. 여기 내가 용어에서 얘기 안 했지만 내가 중요한 것만 짚었다. 알고 있어야 한다. 전 사건의 확률은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말하는 거거든. 확률은 당연히 1이다 라는 거고. 근데 그 S를 그냥 표본 공간이다 라고 생각해도 돼. 아, 표본 공간이 있거든? 그래서 보통 S로 써. 3번 절대로 안 일어나는 사건을 공사건이라 하고요. 공집합 똑같은 개념이에요. 확률은 당연히 0이 되겠지. 나영 인정? 나영 인정? 됐어? 이건 이해 가시죠? 오케이? 넘어가. 다음 64페이지. 자, 여기 지운다 이제. 확률 다룬에서 정리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지금 하게 될 덧셈 정리가 있고 두 번째, 조건부 확률 이후에 하게 될 곱셈 정리가 있는데 자, 덧셈 정리, 나 여기 봐봐. 덧셈 정리는 무슨 얘기냐? 합사건 있지? 어떤 두 사건이 또는이나 이거나로 연결된 하나의 사건. 그게 합사건이야. 그 합사건의 확률에 대한 얘기야. about 합사건 확률을 얘기하는 거라고. 자, 내용은 뭐냐? 자, A 합이 합사건이네? 합사건의 확률은 자, 결과가 A 확률 더하기 B 확률 빼기 곱사건 확률이라는 거야. 됐어? 따로 외울 필요 없어. 이미 알고 있잖아. 어디서 배웠어? 작년에 집합할 때. 그지? 합집합의 원소개수는 A 원소개수 더하기 B 원소개수 빼기 겹치는 원소개수, 교집합 원소개수. 똑같잖아. 아시겠죠? 질문. 그럼 여기에다가 그 표본구간의 원소개수 있잖아. 그거 양변 나누면 얘가 얘고 얘가 얘고 얘가 얘고 얘가 얘잖아. 그래서 모양이 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됐어? 오케이. 아무튼 이게 확률의 덧셈 정리를 한다. 자, 그런데 사실은 우리 확률 배우기 이전에 앞에 경우의 수에서 또는으로 연결된 사건 확률 구해본 적 있어? 아니, 저기 또는으로 연결되는 사건 있잖아. 그런 거 경우의 수 구해본 적 있어? 없어?
경우의 수. 있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생각해도 돼. 자, 두 사건이 또는으로 연결된 사건의 경우의 수는 A 경우의 수 더하기 B 경우의 수 빼기 겹치는 경우의 수 하잖아. 됐어? 여기다 한번 전체 경우의 수 있지? 이렇게 해도 돼. 아까 썼던 거랑 똑같은 거지. 됐어? 실제 문제 풀이에서는 이걸 더 많이 쓰게 돼. 뭔지 알겠지? 근데 이거랑 그러니까 얘는 경우의 수로 하는 얘기고 얘는 확률로 하는 얘기인데 확률로. 그럼 이거는 별도로 알아둬야 돼요? 알아둬야 돼. 왜냐면 문제에서 경우의 수를 안 나고 확률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 문제 조건에서. 아시겠죠? 그래서 당연히 확률적인 모습도 다 알고 있어야 하는 거지. 알겠냐? 핵심은 뒤에 겹치는 걸 빼야 한다는 거. 뒤에 겹치는 걸 빼야 한다는 거. 이게 확률의 덧셈 정리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요게 이제 현실에서는 실제 문구에서는 어떤 문구로 나온다고? 또는 아니면 이거나 이렇게. 또는 이거나. 특히 이거나 나오면 습지를 한다? 그러면 안 돼. 같은 얘기야. 아시겠죠? 그래서 뭐 앞에 경우의 수에서 이런 거 했었잖아. 그지? 분모만 한 번 더 하면 된다. 이런 얘기 아니고 이제 마지막 67페이지다. 67페이지. 67페이지 여사건 확률이야. 여사건 확률은 1에서 원래 사건 확률 빼면 된다. 그지? 왜 1인지는 알겠지? 표본 공간 확률 1이니까. 그 얘기. 됐어? 경우의 수에서 반대로 한 점 많이 있잖아. 그만큼 확률에서도 반대로 할 준비하고 있어야 돼. 알겠나요? 됐습니다. 끝! 여기까지는 할 게 없어. 요거만 신경 쓰면 돼. 자, 그러면 문제를 좀 한번 풀어봅시다. 69페이지다. 연습 문제 위주로 풀게. 69페이지에 1번 풀어. 배반 사건이 몇 가지냐 보는 거거든. 서로 소인 집합이 몇 가지냐라고 보는 거야. 해봤죠?
상황 파악은 되나? 힌트 좀 줄게. 힌트. 힌트. 표본 공간 있잖아. 표본 공간 원소가 몇 개 있어? 나올 수 있는 결과물이 총 몇 가지 나와? 자, 다시 한번 조심해야 할 건 한 개씩 세 번 뽑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순서가 중요해 안 중요해? 예컨대 흰 검과 검 흰을 같이 보란 얘기야, 달리 보란 얘기야? 다르게 보란 얘기야? 됐어? 한꺼번에 3개 뽑아가지고 걔들이 뭘까를 보는 게 아니야. 한 개씩 3번이라고. 순서 고려하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힌트. 표본 공간은 그럼 몇 개인 거야? 주원씨. 요거 메모했지? 전체는 7가지다? 왜냐면 생각을 해봐. 왜 보는 거야? 전체 7가지야. 왜냐면 자, 한 번 뽑을 때마다 흰 거냐 검은 거냐 있잖아. 한 번 뽑을 때마다 2가지라고. 됐어? 이해가? 오케이. 그 다음 또 흰 거냐 검은 거냐. 그 다음은 흰 거냐 검은 거냐. 됐어? 좀 8가지인데 8가지가 아니야. 왜 아니 이게? 그래, 검검검이 안 돼. 검검이 2개밖에 없대. 아, 그리고 여기 비보건이야. 뽑은 거 다시 안 넣는다. 뽑은 거 다시 안 넣어. 이용을 알지? 됐어?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빼기 1. 빼기 1은 뭐라고? 검검검. 그러니까 총 7가지야. 됐어? 그 힌트. 풀었니? 간다? 간다? 자, 그 전체적인 윤곽을 보기 쉽게 조식화해 볼게. 벤 다이그램을 표현해 볼게. 그럼 전체는 자 있고 이제 P가 있고 P 사건이 있고 Q 사건이 있고 겹치는 여기가 이제 사건 R이라는 얘기지. 됐죠? 근데 전체가 몇 개 있다고? 7개 있다고. 얘는 이제 검 말하는 거야. 됐어? 이제 7개가 이제 막 차고 들어가는 거지. 오케이? 뭐 채울 수 있지 않아? 저 P는 뭐냐면 흰으로 시작한 것만 한 거야. 그럼 몇 가지? 이만큼 경우수 세면 되는 거잖아. 몇 가지요? 4가지지. 흰, 검인, 검. 됐어? 4가지. 이만큼 4가지. 다음 Q는? 그럼 몇 가지? 또 이만큼 몇 가지 나와? 4가지 아니야? 그럼 흰, 검. 이만큼 4가지. 자, 근데 겹치는 거 있지? 겹치는 거 몇 가지? 처음 흰 거, 마지막 흰 거니까 가운데만 정하면 될 거 아니야. 가운데가 흰일 수도 있고 검일 수도 있잖아. 몇 가지야? 이렇게 되네, 이렇게. 됐다? 질문. 총 지금 7개인데 이 중에 6개가 여기 들어가네. 그럼 1개는 여기 있다는 얘기잖아. 이해가? 질문해. 질문. 됐어. 이제 그런데 이제 묻는 게 뭐냐면 R 여기. 응? 요 집합과 서로소인 집합이 몇 가지냐 보는 거야. 오케이? 요 두 개랑 서로소인 집합. 요 집합과 서로소인 집합이 몇 가지냐 하는 거야. 몇 가지야? 응? 어떻게 나왔어? 예를 한번 들어볼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이걸 다 막 흰이 막 이렇게 쓰기 힘들잖아. 그냥 그 원소를 7개를 편의상 그냥 이렇게 써볼게 한번. 이렇게 놓고 예를 들면 여기를 뭐 A, B,
여기를 C, D, 여기 E, F, 여기 G 를 쓰자 이렇게. 됐지? 응. 그럼 무슨 얘기냐면 R이 지금 CD잖아. 이 집합과 서로 수행 집합이 여기까지라고 하잖아. 됐냐? 됐어? 몇 가지로? 몰라? 32, 30. 어떻게 나왔어? 이해부터. 응, 어떻게 나온 거야? 응, 맞아. CD는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됐지? 응. 그러면 이제 얘들은 각각 들어있거나 말거나 말한 거잖아. 들어있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들어있거나 말거나 두 가지인데 그런 게 이제 뭐? 원소가 몇 개 있어? 5개. 됐나요? 그래서 이 오는 이 편에서는 A, B, E, F, G를 말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철저하게 집합적인 관점에서 됐나요? 쉬운 문제 아니다. 무슨 말인지를 모를걸? 오케이? 여러 번 얘기하잖아. 번역, 독해가 첫 번째라고. 다음. 나머지는 그냥 쭉 한번 할 거고, 여기 8번 좀 볼까? 70페이지 8번. 풀어봐. 그러니 간다. 기억. A 사건의 확률과 B 사건의 확률 합하면 무조건 1에서 2 사이냐? 그러니? 아니지. 무조건 2보다는 작아. 무조건 1보다 크나? 예컨대 A 확률이 0.1, B 확률이 0.1을 해봐. 그럼 얘는 0.2잖아. 질문? 그래서 1보다 크다가 잘못된 거네요. 니은 두 사건의 합사건이 표본 공간이면, 그러니까 전체 집합이면 각각의 확률의 합이 1이냐? 그런가? 이게 각각 확률의 합이 1이 된다는 거는 A, B가 서로 여집합, 여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그건 아니지 않아? 니은 발레 보여줄게. 니은 발레. 자, 그림으로 보여줄게. 이게 표본 공간이야? 자, A가 이만큼 차지. 자, B가 이만큼 차지해. 자, 그럼 이거,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이 네모의 확률이 지금 1이다. 됐어? 그럼 빨강이랑 파랑 더하면 무조건 1이냐? 아니잖아. 됐어? 그럼 맞결로 어떻게 해야 돼? 그치? 이러면 야? 아니야? 됐어? 그럼 맞결로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됐어? 됐지? 좀 더 갈게. 좀 더 갈게. 그러면 1보다 큰 건 다 되는 거야? 예컨대 뭐 이놈이 3.6 이런 것도 되는 거야? 그럼 얼마까지가 돼 이게? 그렇지. 각각 커봤자 1인 거잖아. 됐어? 질문. 질문해. 디귿은 맞는 거 알겠다? 정 반대니까. 오케이? 71페이지 10번 풀어. 저 갔다도 되는 거. 어디? 애들이랑 갔다도. 네, 될 수도 있지. 10번 풀어.
몇 번? 이씨, 이거 바늘 어디 있어? 바늘. 바늘 대신 하프 좋다. 제일 연한 데가 어디야? 눈 밑에 있지. 응. 이씨. 뭐야 그거? 그냥 아, 야, 네 목표가 뼈다귀 되는 거였지? 그거와 별개로 돈이 없어요. 야, 아, 저 너 진짜 얘기해야겠다 내가 엄마한테. 아니에요. 이거 저번 연도쯤에 응.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얘기해가지고 10만 원 오른 거거든요. 얼마에서 오는 거야? 근데 얼마에서 다막 오는 거야? 얼마에서? 5만 원. 100% 인상이야? 100% 인상 됐네. 네. 와, 그래서 더 올리기 좀. 그래. 네. 옷 그만 사. 아니 근데 요즘 옷이 비싸요. 저는 별로 안 사는데 야, 그냥 바지 하나에 막 3만 원. 보세 사 보세. 보세가 그렇다니까요? 아니 2만 원 넘는 건 사면 별로 안 사는데. 아 저도 근데 응. 되도록이면 안 사려 하는데 응. 디자인이 그거밖에 없으면 어쩔 수 꽂히면 또 그거 또 그지? 응. 그래도 밥은 먹고 살아야지. 응? 이 뭐 이게? 벌써? 자, 튤립 3송이 있고 장미가 2송이 있고 국화 2송이 있어. 총 7송이 있는데 여기서 4송이 뽑는데 동시 선택이네. 하나씩 아니야? 응. 그랬을 때 그 4송이 안에 세종류 꽃이 모두 있을 확률을 구하라. 오케이? 간다. 근데 문제가 왜 이렇게 불성실해? 아니 튤립 3송이가 같은 튤립이요 다른 튤립이요. 장미 2송이는 국화 2송이는 이거 소중할 거 아니야. 상관없어. 같은 거든 다른 거든. 심지어 같은 게 나도 내가 어떻게 보라고 했지? 여기 파란색 썼었는데 다른 걸 봤잖아. 다 다른 걸로 이렇게. 질문. 자, 그래서 분모는 얼마다? 서로 다른 7개에서 4개 선택해서 나올 수 있는 경우수. 그게 조합의 정의란다. 이렇게. 알았어? 자, 그런데 이제 분자는 이제 세 종류가 다 보여야 돼? 야, 그 문제 쉽잖아. 해봐봐. 4송이 뽑는 건데 요 종류가 있냐? 세 종류 있잖아. 하나 차이밖에 안 되잖아. 3, 4. 오케이? 그럼 무슨 얘기야 그러면? 세 종류 중에서 어떤 한 종류만 2번 보이는 거 아니야? 그잖아. 됐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튤립이 2번. 그 다음은 장미가 2번. 그 다음은 국화가 2번. 이런 거 보라는 얘기 아니야. 됐지? 그럼 간다? 자, 튤립 2개 뽑혀야 돼. 그럼 3개 중에서 어떤 2개냐 결정을 하는 거지. 됐죠? 그럼 장미 2개 중에서 어떤 거냐? 국화도 둘 중에서 어떤 거냐? 질문. 얘나? 이런 게 이제 튤립 3개 중에서 어떤 거냐? 장미 2개 중에 이건 뭐 하나지 뭐 다 뽑아야 하는 거니까. 국화 둘 중에 누구냐? 튤립 셋 중에 누구냐? 장미 둘 중에 누구냐? 국화는 그냥 다 뽑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야. 질문. 11번 풀어.
1번 힌트. 반드시 벤 다이그램을 이용한다. 식으로 쓰지 마. 반드시 벤 다이그램을 이용한다. 기분이 어떤지. 맞잖아. 맞지? 응, 막 계속 신경 쓰이지. 뭘 봐? 뭘 봐? 관계없는데. 야, 씨.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거는? 뭐 0.1mm도. 야. 서장훈도 그 정도는 아니겠다. 됐어? 됐어? 내가 꼭 이걸 이용하라고 했어. 벤 다이그램 있잖아. 원소 개수뿐 아니라 원소 합도, 심지어 확률도 다 쓸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이제 기본 공간의 확률인 거니까 얼마겠어요? 여러분 이제 1이야. 해놓고 이제 A, B 한다? 여기 어디 말한 거야? 여기 세 군데 말한 거야. 여기 아닌 건 다. 여기 세 군데. 알아? 거기가 5분의 3이래. 넘어가 일단. 그럼 얘는 어디 말한 거야? 얘. 여기 말한 거잖아. 여기 4분의 1. 가만 있어봐. 그럼 세 군데가 지금 5분의 3인데 이게 한 군데가 4분의 1이네? 그럼 두 군데는 얼마나 얘기야? 5분의 3에서 4분의 1 빼라는 얘기잖아. 그럼 20분의 7. 됐다? 얘도 그냥 20분의 5 이렇게. 다시 20분의 5 여기 두 군데가 20분의 7. 됐지? 묻는 게 어디요? 묻는 게 여기 아니야? A가 아니고. 이게 답이네. 질문 12번도 풀어봐. 그렇죠? 됐어? 자, 정육면체의 주사위가 있는 것 같은데 각 면에 1, 2, 3, 4, 5, 6이 아니네. 1, 2, 2, 3, 4, 4. 자, 이런 주사위를 두 번씩 한대. 두 번. 했을 때, 자, 묻는 건 뭐냐면, 6의 약수가 적어도 한 번 이상 나와. 두 번 중에서 6의 약수가 한 번 이상
나올 확률을 구하라. 오케이? 간다. 자, 분모는 얼마냐면 이거 같은 게 이렇게 있네. 다르게 보냈자 이게 다르게 보라고. 아시겠죠? 분모는 얼마요? 6의 제곱이요. 조심해. 6의 제곱. 다음 6의 두 번 중에서 6의 약수가 한 번 이상. 아씨. 한 번 이상인 건 한 번인 거랑 두 번인 거 두 가지 봐야잖아. 반대가 낫지 않니? 한 번도 안 나오는 거. 이래서 때. 됐죠? 한 번도 안 나오는 거. 그러니까 매번 6의 약수가 안 나와야 돼. 근데 6의 약수가 1, 2, 3, 6 아니야? 6은 어차피 저거 하는 거고. 그러니까 1, 2, 3 나오면 안 돼. 얘들 나오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매번 얘 아니면 얘가 나오는 거지. 두 가지. 됐어? 두 번 하는 거잖아. 한 번, 두 번. 이해가? 질문. 질문. 73페이지. 19번. 그럼.
아무튼 얘기하고 가. 다 했어? 간다. 자, 주사위를 3번 지금 실제 문제는 뭐냐면 다른 주사위가 3개 맞지? 서로 다른 주사위가 3개가 있는데 그걸 동시에 던지는 거거든? 근데 주사위 하나짜리를 3번 던진 거랑 똑같은데 어차피 다 구분되잖아. 똑같은 얘기야. 물어볼게. 분모가 얼마란 얘기야? 6의 세제곱이야. 아시겠죠? 다음 이제 그런데 눈이 이제 A, B, C 순으로 나왔다 쳤을 때 이렇게 나올 확률을 구하래. 이거 걔는 무슨 얘기야 이거? 곱해서 0이면 그렇지. 이거 하나 이상이 0인 거잖아. 그러니까 A랑 B랑 같거나 B랑 C랑 같거나 C랑 A랑 같거나. 그죠? 아이 이거 무슨 얘기야 보면 셋 중에 같은 애들이 있다는 거잖아. 셋 중에 같은 애들이 있다. 됐지? 근데 그 같은 애들이 A랑 B만이냐 B랑 C만이냐 C랑 A만이냐 아니면 다 같냐. 짜증나. 어떻게 해야 돼? 반대로. 그지? 다 다른 걸로. 아시겠죠? 그러면 다 다른 거면 다 달라야 하는데 그럼 주사위 눈이 1부터 6까지 6개 있잖아. 그 중에 다른 3개 뽑아가지고 그냥 배열하면 되는 거잖아. 아시겠죠? 6, P, 3. 질문. 자, 문제를 좀 바꿀게. 야. 풀어. 됐죠? 됐어? 간다? 지금 C 빼기 A가 빠진 상태예요. 자, 아까처럼 분석할게. 이 말은 무슨 말이야? A랑 B랑 같거나 B랑 C랑 같거나. 됐어? 그럼 이것도 반대를 하나? 그럼 이거 반대는 뭐요? 아까처럼 다 다르다야? 그렇지 않아. 됐어? 응. 그럼 무슨 말이냐면 C랑 A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근데 아까는 여기 C 빼기 A 이렇게 돌아갔잖아. 순환해서. 그때는 서로 다 저기 한 거지. 서로 다.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고. 그럼 얘는 그냥 하는 게 낫지 않아? 5호니까. 오케이? 간다? 자, 먼저 이제 그러면 A랑 B랑 같을 때. 간다? A랑 B랑 같은 거요? 그럼 A랑 B는 뭐로 같은 거요? 6가지, 1부터 7까지. 됐어? 그럼 C는 몇 가지? 내가 A랑 B랑 같다는 말이 C는 절대 얘들이랑 같으면 안 돼! 라는 말을 내포하고 있어? C는 관심이 없는 거잖아. 몇 가지요? C 6가지지. 됐어? 또는이야? 합사건이야, 합사건? 더하기. 그 다음 B랑 C랑 같을 때는 똑같은 거 아니야? 됐지? 빼기 뭐 해야지?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는 거. 즉 A랑 B랑 같고 B랑 C랑 같은 거. 무슨 얘기야? 다 같은 거? 그럼 몇 가지야?
이게 답이다. 질문. 할까? 이 정도만 합시다. 딱 1시간이네. 어디에서? 오, 시간 타임 죽인다. 이제 조건 방정을 들어갈 건데 좀 쉬어야 하나? 안 쉬면 안 되는 거지? 네. 큰일 나지? 쉽시다. 지워요. 지금 질문 있니? 진우야. 질문 있어? 네? 질문. 뭐 지금 다 먹었네. 뭐 일단 새 것처럼 키는요? 지금 있긴 해요. 가져와. 지금요? 응. 지금 쉬는 시간이에요? 어차피 계속 쉬잖아. 너 어차피 계속 쉬잖아. 여기 있는데. 그래요? 이따 쉬는 시간 줄게. 증명? 뭐 그래서 어? 네. 각으로 나오면 다 뭐로 바꾸랬지? 뭐가요? 어? 선수. 그렇지, 변으로. 예. 오케이? 네. 변으로 바꿔봐. 근데 이제 사인들을 변으로 바꾸니까 무슨 법칙 쓰는 거야? 사이드 없죠. 그럼 보일 텐데. 이거 뭐 어떻게 얘기를 해요? 일단 바꿔봐 한번. 사인 A랑 사인 B랑 사인 C를 바꿔봐. A하고 B하고시. 바꿔서? 네. 그러면 A 더하기 B가 C보다 크다지? 네. 그거 맞는 거잖아. 근데 그걸 뭐라고 써야 돼요? 그 삼각형은 주변의 합은 나머지보다 크다. 이렇게 쓰면 되지. 네. 이제 각으로는 안 보이잖아. 네. 변으로 바꾸니까 보이는 거지. 이해 가니?